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죠. 오늘 알아볼 개념은 1종 오류, 2종 오류, 타당도와 신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확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유의 확률이 95%면 100명 중에 95명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말과 같아요. 나머지 5명은 예외겠죠. 예를 들어서 반디클래스 컨텐츠 중간중간에 유머를 넣는다. 이게 조회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유머를 넣기 전과 넣은 후의 유의 확률이 95% 이상이었다. 이러면 반디클래스에 유머를 넣는 것이 조회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럴 땐 가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5%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0%의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때 이 예외 5%를 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머를 넣든 말든 반디클래스 컨텐츠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인기가 높아졌다고 뻥을 칠 수 있는 확률, 그게 바로 5%, 1종 오류라는 거예요. 그럼 2종 오류는 뭘까요? 1종 오류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2종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를 넣은 컨텐츠를 올리고 3일 동안 지켜보자. 그동안의 조회수 변화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유튜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더 안 올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유머를 넣은 게 효과가 있는데 내 채널은 유머를 넣든 말든 쓰레기구나 이러면서 시무룩하는 오류라는 거죠. 이걸 쉽게 기억하는 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1종 오류는 사기꾼이에요. 효과가 없는 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2종 오류는 바보예요. 효과가 있는 걸 효과가 없다고 믿어버렸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번에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정육점에서 1인분을 달라고 했는데 저울에 다는 게 아니고 줄자를 가지고 재고 있으면 멱살 잡아야겠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잴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든 내 가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 타당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타당도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검사는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타당도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검사가 MMPI인데요. 뭔 소리야? MMPI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 그게 왜 타당도가 부족해? 이럴 수 있겠는데, 자, 처음에 MMPI 검사를 만들 때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신병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척도의 이름은 건강염려증, 2번 척도는 우울증, 3번은 히스테리,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편집증 환자인데 편집증이 안 올라가고 다른 척도가 막 올라가. 아니면 8번 척도만 올라가야 되는데 5번 척도도 같이 올라가. 막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MMPI 검사는 우울증 척도가 높다는 것이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검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사례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례수 전체가 나타낸 어떤 경향성이 있더라. 그럼 그 경향성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해석은 복잡하지만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희한한 검사가 MMPI라는 거죠. 초기 계획했던 타당도는 엉망이지만 경험적으로 새롭게 타당도를 만들어낸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MMPI를 중국식 검사라고. 신뢰도는 측정한 자료가 오차 없이 그것을 측정했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여러 번 해봐도 차이 없이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어제 하고 오늘 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 이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믿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검사지를. 자, 여기까지 해서 연구방법론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알아봤어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정말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방법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요인 분석 방법론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